이광재 국회의원에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대권주자 2명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식수용 지하댐 건설을 추진합니다. 여름철 갈수기 때마다 겪던 물 부족 문제를 내년부터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원주 치악산 둘레길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새로운 명품 도보길로 주목받는 치악산 둘레길에 다녀왔습니다. 3일 춘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춘천 유흥업 소발 누적 확진자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에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불렸던 강원도에서 2명의 대권 주자가 나온 건데요. 최문순 도정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당선 여부를 떠나 지역 정치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국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 해법은 고용국가입니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용 중심 국가로 변모해야 합니다. 청년들 취직을 정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원주가 지역구인 이광재 국회의원도 지난달 27일 출정식을 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며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백없는 국민에게 든든한 나라를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위대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0대 고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하고 강원도 출신은 전무했던 상황. 2명의 대선 후보는 중앙정치에서 변방이었던 강원도의 정치력 확대라는 기대를 모읍니다. 이해가 목소리를 잘 내지 않다가 이제 지방 분권이 점차 정착화되면서 강원도만이 갖는 가치들 꾸준하게 그동안 또 우리가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좀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의 시간을 거친 후 지금 이런 점들이 조금씩 반영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에 불과한 인구와 같은 수적 열세는 여전히 극복 과제입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대선 출마로 도정 공백과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불렸던 강원도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여름철 갈수기가 되면 속초 지역은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식수난과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컸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규 수원 확보로 물 자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속초시 노악동.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종목 씨는 항상 마당에 큰 물통을 두고 생활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에 대비해 빗물을 담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대 250여 가구 주민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얼음이 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 높은 지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에 그 수돗물이 이제 적게 나오니까 그 물통을 이제 가정에다 이렇게 한 개, 2개를 나눠놓고 솔직하게 이걸로 가지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받아가지고 모유까지 했었어요.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대규모 제한급수를 단행했던 속초시. 지속적인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로 갈수기에는 하루 평균 9,000톤의 물이 부족해지는 등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11월쯤 되면은 이 모든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속초시가 물 자립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던 만성적인 급수 제한이라든지 물 부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국내 처음으로 대규모 식수형 지하댐 건설을 추진합니다. 280억 원이 투입돼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지하댐은 길이 1.1km, 깊이 24m로 조성됩니다. 속초시는 이곳 쌍천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댐이 완공되면 하루 5,000톤 이상의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댐과 달리 수몰 피해가 없고 주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공사는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가지고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생태계나 지형 변화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물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갈수기에만 사용하는. 이 밖에도 속초시는 지하 안반 관정을 통해 하루 12,000톤의 수원을 확보하고 수도 간 누수 방지 등으로 유수율을 높여 물 자립 도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3일 춘천에서 1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1명은 유흥업소발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40대 1명은 직장 동료와 접촉해 감염됐고 직업군인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3명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고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3일까지 춘천 유흥업소발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습니다. 3일 오전 4시 50분쯤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8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청 공무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특별수사대는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대상지인 간동면의 토지를 소유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농지 불법 전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기밀정보 사전 취득은 아니기 때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원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와 수사를 한 14건 중 6건을 종결 처리하고 8건은 진행 중입니다. 강릉경찰서가 지난 2일 오전 10시쯤 강릉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된 긴급 식량 세트에 시장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동봉한 것과 관련한 강릉시민행동의 고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한문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둘레길 등을 걸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분들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확실히 요즘에는 거리 두기가 가능한 자연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최근 치악산 둘레길이 새롭게 조성돼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품 도보길로 주목받는 치악산 둘레길을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은은하게 전해지는 소량.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발길은 가볍고 여유롭습니다. 5년여 만에 완성된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11개 코스 140km로 조성된 둘레길은 원주 치악산 국형사부터 횡성 태종대를 지나 다시 원주 용소막 성당까지 치악산을 시계 방향으로 둘러 이어집니다. 둘레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걷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좋고 계곡 물도 흘러서 좋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고개와 능선, 계곡 등 곳곳에 남겨진 다양한 이야기. 등산로와 샛길, 옛길 등으로 연결되는 코스는 걸음마다 팔색조 같은 매력을 더합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길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숲 사이로 단단한 황토길이 다져져 있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길입니다.
사찰과 성당, 유적 등이 어우러져 있어 문화 순례길로도 주목받습니다. 또 험난하기로 이름난 치악산이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코스를 갖추고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돼 누구나 치악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앞서 개통한 원주 구비길과 연계해 새로운 걷기 여행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둘레길 11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햇볕의 길을 걷지만은 원주 치악산 둘레길은 숲속을 걷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2,500만 그 둘레길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이어 자작나무와 전나무 등 웅장한 자연이 감싸주는 치악산 둘레길. 자연을 벗하며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지친 일상을 치유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된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노선 추진을 촉구하는 비전 선포식이 3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원주 등 4개 시는 GTX 연결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고 지역의 비전을 알렸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GTX 원주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 과감한 투자를 건의했습니다. GTX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일반 지하철 속도의 3배 이상인 최고 시속 200km의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입니다. 양양군이 오는 11월로 연기된 제5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예정지인 양양군은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아직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도체육회 등의 개최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4년에 치러지는 도민체전을 양양군에서 개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7월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릉의 지난 4월 아파트 매매 오름세가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분석한 4월 영동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강릉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 올랐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1.1% 상승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와 함께 속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6%, 동해는 0.1% 올랐습니다. 원주시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인사 불공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응답자의 47%가량인 307명이 경무부서 반복 배치와 회전문 인사, 외부인 개입 등 인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원주시장에게 전달하고 학연 지연을 배제한 능력, 희망을 반영한 정보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강원도가 무연탄으로 신에너지와 신소재 개발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3일 도청에서 태백시, 강원테크노파크, 주식회사 그린사이언스 등과 함께 무연탄을 활용한 연구개발 실증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무연탄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과 산업용 탄소 소재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폐광지 자립 성장 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태백시에 국내 최초의 플라즈마 그린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접경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우대업소 결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강원도는 평화 지역의 군장병 우대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3일 평화 지역 5개 군인공제회,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류상품권 지급과 환급 등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됩니다.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군장병은 나라사랑 카드를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사용이 매우 편리해지고 우대업소는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60억 원을 투입해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년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화천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A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화천군도 자체 분석을 통해 교육과 복지, 농림축산 등 5개 분야 68개 공약 이행률이 약 8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화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 2019년에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11,900여 명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한 사람당 10장씩 지급되는 마스크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백신 접종 후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방역수칙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 교동 7.2공원 아파트 분양이 이달 말과 8월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또 이달 중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분양 조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최소 1년의 거주 제한과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춘천인 나눔의 전당을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1,000원 나눔 계좌 갖기 범시민 운동 등 기부 활성화와 후원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청 1층에 춘천인 나눔의 전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당에 이름이 새겨지는 예우 대상자는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와 누적 기부금이 10년간 1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20명입니다. 춘천시는 춘천인 1,000원 나눔 계좌 갖기 범시민 운동과 선한 이웃 기부 등 다채로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립공원 여행의 달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숲속음악회와 자연체험 프로그램, 야생생물 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과 산행 안전교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전년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로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경제 창업 입문과정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창업 방법과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교육 수료생에는 경연대회와 현장 실습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월군이 7일부터 14일까지 안심식당을 모집합니다. 안심식당은 덜어먹기 도구 비치와 위생적인 수저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식당입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스티커와 식문화 개선 물품이 지원됩니다. 올해 6월 6일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날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달은 태극기를 조기로 개양해야 합니다. 기뽕에서 태극기의 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이나 세대 난간의 중앙 혹은 왼쪽에 보이도록 개양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집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개양법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저부터 꼭 달아야겠습니다.
현충일에 동네 곳곳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